이 인공지능 업계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죠. 밤샘 근무, 엄청난 압박감, 이게 거의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경쟁하면서도 저녁 6시면 다 같이 퇴근하는 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바로 그 놀랍고도 이상한 회사, 딥시크의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딥시크가 어떤 곳인지를 정말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글, 오픈 AI 같은 그야말로 거인들이랑 기술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정작 이 업계의 과로 문화는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자, 그럼 딥시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업무 환경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모든 특별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왼쪽을 보면 대부분의 글로벌 AI 기업들 주 70시간, 80시간 일하는 게 그냥 일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른쪽 딥시크는요. 양질의 8시간에서 8시간만 딱 집중해서 일하고 초과 근무는 아예 없어요.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죠? 이런 문화의 중심에는 자연스러운 분업이라는 아주 독특한 조직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위에서 이거 해 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 스스로가 이거 재밌겠다 싶은 주제를 찾아서 파고들게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나 통제 대신에 연구 그 자체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 거죠. 이 모든 철학의 시작은 바로 창업자 량원펑의 이 한마디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깊게 집중하는 그 시간의 질이 진짜 혁신을 만든다고 굳게 믿는 거죠. 이게 바로 딥시크라는 회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생각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독특한 회사를 만든 창업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딥시크라는 회사의 성격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창업자 량원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테크 CEO의 모습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며칠씩 같은 옷을 입고요. 막 으리으리한 집이 아니라 그냥 임대 아파트에 살고 팀 회식 같은 사교 활동도 거의 안 한대요. 심지어 투자 받는 것도 피하고 거액의 익명 기부자가 바로 이 사람 아니냐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라니까요. 정말 독특한 인물이죠.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딱 감이 오죠. 한 방문객이 그냥 평범한 개발자인 줄 알고 30분 동안이나 깊은 기술 토론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티셔츠 입은 사람이 바로 CEO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경영이니 외부 활동이니 하는 것보다 오직 기술의 본질,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딥시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반항아 같은 문화는요, 창업자 량원펑 개인의 철학이 그대로 회사에 비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사는 창업자를 닮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적으로만 보이는 연구소에도 현실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외부의 거센 압박 속에서 딥시크의 이 독특한 모델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 거죠.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정말 회사의 기둥이나 다름없던 핵심 개발자들이 줄줄이 회사를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각 모델 개발을 이끌었던 그야말로 최고의 인재들이 빠져나갔으니 회사로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왜 떠났을까요? 배경에는 바로 이런 엄청난 돈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인재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시장의 경쟁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게 외부 API 서비스인 오픈 라우터라는 곳의 데이터인데요. 딥시크 모델의 사용량이 다른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는 아직 격차가 좀 있죠. 외부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딥시크는 처음부터 이런 시장 점유율 경쟁에만 목숨 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진짜 목표는 과연 뭐였을까요? 그들의 핵심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길을 탐험해서 진짜 독창적인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둘째,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 자립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성능 순위 경쟁이 아니라 훨씬 더 길고 근본적인 목표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말 재밌는데요. 이들이 얼마나 일부러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멀티모달이나 코딩 에이전트에 집중할 때 딥시크는 뭘 했냐면요. 이미지 속 글자를 인식하는 OCR 기술의 본질을 파고들거나
이 코드가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증명하는 형식 검증 같은 분야에 투자했어요. 심지어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연구하는 뇌과학 기반 연구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다시 한번 창업자의 성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시장의 압박이 어떻든 그런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맞다고 믿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딥시크의 이 여정은 이 치열한 AI 전쟁터에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이들의 존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산을 오르는 모습처럼 딥시크가 가는 길은 분명 외롭고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오르고 있는 이 산의 정상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향하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직 속도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지금 같은 기술 업계에서 딥시크 같은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아주 낮은 확률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딥시크의 방식은 진짜 혁신, 진짜 돌파구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을 빨리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아예 새로운 길을 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 치열한 경주에서 가장 빠른 길이 정말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길일까요? 딥시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혁신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